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출발점이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양자와 바이오는 물론 요즘 화두로 떠오른 피지컬 AI 로봇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연구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전국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건조함은 다소 해소됐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mm 가량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했고 한낮에는 서울 6도, 광주 8도, 대구 1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한 데다 비구름 뒤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광주, 전북과 경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를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향후 가사 돕는 로봇 등 피지컬 AI에 대한 연구 계획과 함께 미래 전략도 밝혔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합니다. 사진을 찍는 관객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60주년을 맞아 선보인 KPEX 로봇입니다. 키스트는 1966년 설립 이후 국산 1호 컴퓨터를 만들고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밑거름이 된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키스트는 AI 로봇을 포함해 차세대 반도체와 양자 기술 등 7개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를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30년 가사 도우미를 목표로 지금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60주년 기념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한 고 최영섭 초대 소장의 특별 축사가 공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가 의심할 때 우리는 도전했고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앞장섰습니다. 정부는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가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과학기술의 대도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국내 연구원의 맏형격인 키스트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이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국내 생성형 AI 앱 시장에서 챗GPT가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구글 제미나이가 빠르게 이용자를 늘리며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오픈 AI도 새 모델 출시와 투자 유치로 반격에 나서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국내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증가 속도도 빠른데 지난달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는 1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미나이 서비스 출시 후 최고 기록입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앱 안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 이용자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챗GPT의 독주를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챗GPT를 한 번 이상 이용한 사람은 1,429만 명으로 압도적이었고 제미나이는 211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미나이의 추격에 오픈 AI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내부 메시지에서
챗GPT 이용자가 다시 10% 넘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딩에 특화된 GPT 5.3 코덱스는 출시 일주일 만에 이용량이 50%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AI는 새 챗봇 모델 출시도 예고한 가운데 천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막바지 단계로 향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생성형 AI 시장에 주도권을 쥐기 위한 두 빅테크의 불꽃 튀는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치매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데니얼 왕 교수 연구팀은 13만 1,800여 명을 40년 이상 추적해 분석한 결과 하루 커피를 두세 잔 정도 마신 사람들은 거의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18%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페인이 함유된 차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신 사람도 치매 위험이 15%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관찰 연구인 만큼 다른 생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편망을 활용한 폐기물 회수 대상이 폐의약품과 일회용 커피 캡슐에 이어 전자담배 기기로 확대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자담배 기기에 배터리와 전자부품이 포함돼 있어 무단 폐기할 경우 환경 오염 우려가 크다며 전국 물류망과 우편 인프라를 활용한 안전한 회수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을 마친 전자담배를 우체국에 비치된 전용 회수 봉투에 담아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재활용 업체로 전달됩니다. 지난해 말 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2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쿠팡의 주장과 달리 정부의 추정대로 3,300만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인은 또 연락처와 주소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천만 번 넘게 무단으로 조회해 정보를 빼냈습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쿠팡 침해 사고로 빠져나간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3,367만 건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 4천만 번 넘게 조회 유출됐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한 상품 목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화면도 각각 5만 회, 10만 회 넘게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앞서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3천 건 유출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저희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저희는 쿠팡의 서버를 갖다 다 뒤져서 지금 거기에서 외부 공격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얼마만큼 유출이 됐는지를 갖다가 조회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유출 사태를 일으킨 건 쿠팡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 전 직원 A씨로 특정됐습니다. 퇴사 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인증키를 이용해 계정 로그인에 필요한 전자출입증을 위조한 뒤 무단으로 접속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사단은 쿠팡 측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인증체계 관리상의 문제점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키 관리 시스템도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 측의 정보보호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침해 사고 늑장 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데이터 삭제로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안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범인이 수집한 정보를 쿠팡 서버에서 해외 클라우드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른바 공격용 스크립트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보가 해외 서버로 전송됐는지는 미궁입니다. 이어서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은 쿠팡의 이용자 인증 허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없이 쿠팡 서버에 접속, 다른 사람 계정의 주문 내역과 배송지 정보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더 나아가 범인이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유출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이른바 공격 스크립트가 발견됐습니다. 유출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출자가 탈취한 정보를 일일이 복사, 전송하는 대신 쿠팡 서버에서 정보를 해외 서버로 일괄 전송하는 코드를 짠 것인데 실제로 해외 서버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 측 서버와 로그 기록을 분석했지만 직접적인 통신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제출받은 하드디스크 상에서 직접적으로 통신한 기록들이 남아있지는 않았었고요.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일단 로그가 일부 삭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삭제 흔적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로그 기록만으로 해외 전송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는 형태로 그걸 가져갔으면 그건 로그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번 조사로 쿠팡의 보안관리 체계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전자출입증이 정상 발급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부족했고 서명키를 개발자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일으킨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민관합동조사단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에 대해 주요 내용이 누락됐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쿠팡 INC는 입장문을 통해 전 직원이 공용 현관 출입 코드를 5만 건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제 접근은 2,609개 계정에 한정된 것이라는 검증 결과가 보고서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3,300만 건을 넘고 배송지 주소 등 조회 건수가 1억 5천만 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조회가 유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INC는 결제, 금융정보나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정부 발급 신분증 등 고도 민감 정보에는 접근하지 않았으며 클라우드 서버로 실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이나 구속수사를 언급하는 전화,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이나 타인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라며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며 연락한 뒤 특정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카드 배송 사기도 최근 늘고 있다며 일단 전화를 끊고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신입생을 3,34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가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뽑아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인데 의료계는 증원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미래 의사 부족 숫자 추계에 들어간 지 반년 만에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2037년에 의사가 4,724명 부족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늘리면 의대 교육 여건이 더 나빠질 거로 보고 75%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신입생을 3,342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5년간 2,000명씩 10,000명을 늘리겠다던 전 정부 계획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현재 2사 2호 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그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역량에 대한 그런 고려 등을 해서 내년엔 기존 정원 3,058명에 더해 490명을 증원하고 2028년과 2029년에 613명씩, 2030년과 2031년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 배출 인원까지 합해 813명씩 늘릴 예정입니다. 연평균 668명 규모인데
내년부터 증원이 이루어지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신규 의사 3,542명이 추가 배출됩니다. 특히 서울을 뺀 전국의대 32곳에 더해지는 신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그 지역에서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4월 중에 대학별 인원 배정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라며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모집 인원을 재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2년 만에 발표된 의대 증원안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배출 규모가 애초 수급 추계보다 줄어든 데 대해 환자단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기존 수급 추계에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은 4,724명이었는데 정부가 75% 수준만 배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감축하는 건 수급이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규모를 정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대학이 제출한 의대 교육 계획을 평가해 다음 달 배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의대 정원을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4월 중에 대학별 의대 신입생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대학들은 입시 전형을 마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5월에 공고를 내게 됩니다.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임상 수업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교육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별 시설 개선 계획을 받아 평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4년제 사립대 4곳 가운데 3곳꼴로 올해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가 밝힌 등록금 현황 조사에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확정한 사립대 151곳 중 74%가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상률은 2.51%에서 3% 구간이 56%로 가장 많았고 법정 상한인 3.19% 인상을 결정한 대학도 8곳에 달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고 교육과 상담도 받습니다. 대구 신용보증기금이 흩어져 있던 시설을 모아 소상공인 원스톱 금융지원 허브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의 아울렛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이근숙 씨.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으로 자금을 빌리고 마케팅 교육도 받으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담이나 교육시설이 흩어져 있어 영업에 차질을 빚는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증재단에 갔다가 또 뭐 은행에 갔다가 또 소상공인진흥센터 거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하루 만에 끝이 나면은 그게 좋은데 하루 만에 끝이 안 나요. 대구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관련 기관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사옥을 옮기고 시중은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기관을 모아 이른바 원스톱 금융지원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으려고 유관기관을 전전하며 보내는 불편을 줄여 영업이나 경영을 돕겠다는 겁니다. 소진공,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 그다음에 시중은행이 들어와서 세무, 법률, 컨설팅, 재기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허브, 금융 허브 기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옮기는 대구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줄여
버팀목 역할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최근 굴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의 굴 섭취와 관련해 5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굴 포장지에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이 나뉘어 있다며 용도에 맞게 먹어야 하며 가능하면 생식보다 가열해서 먹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굴 무침처럼 조리한 굴 요리도 상온에 장시간 두지 말고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고 굴을 먹은 뒤에 설사 등 증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으라고 안내했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유류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한 탱크에는 휘발유 250만 리터가 들어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발유가 타는 시뻘건 불길이 거대한 유류 탱크를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산저유소에서 유류 탱크가 폭발한 건 오전 7시 50분쯤입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날아갔고 거센 불이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탱크 덮개 부분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외벽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폭발한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는 250만 리터에 달했습니다. 주변엔 똑같이 기름 수백만 리터가 든 탱크 18기가 빽빽하게 설치돼 있었고 민가도 가까워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뭐가 펑펑 걸어서 그런데 보통 띠가 잘 안 느끼거든. 네. 그런데도 막 소리 크게 나더라고요. 볼이 막 타더라고요. 벌거이 타더라고요. 큰일 났다. 다행히 유류 탱크에 자체 진화 장비가 작동했고 소방당국도 여러 차례 폭발 대비 훈련을 한 장소라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2시간 50분 만에 모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유증기로 해서 화재 표면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화재 진압은 물보다 가벼운 포맥으로 해서 화재면을 다 덮었습니다. 폭발 원인은 정전기로 추정됩니다. 직원이 기름 상태를 확인하다가 건조한 날씨로 생긴 정전기가 기름 증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똑바로 된 제품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샘플을 할 때 있습니다. 샘플링 작업을 다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조금 발생돼서 소방은 탱크에 남은 기름을 모두 뺀 뒤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의 불이 나 퇴근 시간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공장과 상가 건물 등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화염에 휩싸인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을 달리던 운전자가 불꽃을 보고 차를 세운 겁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수습으로 퇴근길 교통에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옆 울창한 나무 틈으로 불기둥이 타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봉제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치면서 인근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의 119 신고가 빗발쳤고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인근 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LPG 용기가 바로 옆에 있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 퇴근하던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이 발빠른 초동 조치로 불길을 막아냈습니다. 소방은 외부 연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월 1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